네, 우리 사회, 국가, 원리, 헌법의 기본 원리 계속 보겠습니다. 자, 사회국가라는 개념이 이제 어떻게 이제 탄생하게 됐냐면, 프랑스 혁명의 여러분 이념 중에 자유, 평등, 박애. 그럼 프랑스 그 3세끼가 요 세 가지 프랑스 혁명의 이제 정신을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박애 정신 실현을 기초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자유와 평등, 이 가치는 이제 근대 입헌주의 헌법을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이제 구현된 측면이 있는데, 여러분 이제 자유가 주어졌다고 해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박애 정신, 정말 먹고 살기 힘들어가는 사회 약자들, 사회적 약자들, 생존권 이런 이제 배려를 좀 해야 될 필요. 그러니까 평등과 자유 너무나 중요한데, 이 박애 정신이죠. 약자들 배려하고 보듬어가는 그런 국가. 그게 이제 사회국가가 추구하는 기본적인 목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절대 군주를 타파한 이후에 헌법적으로 이제 이 평등의 문제, 자유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이제 곧바로 해결된 측면도 있어요. 자유는 얻게 됐어요. 일단은 국가가 이제 뭐 적극적으로 뭐 차별은 하진 않아. 그런데 이 박애 정신, 이것만큼은 이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 모순점들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이 뒤늦게 그래서 사회국가 원리로 이제 실현이 좀 될 필요가 있다. 해서 현대 사회국가 헌법이 추구하는 이제 가장 핵심적인 목표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회적 약자들을 그래서 배려하고, 가진 자들을 규제하고, 그래서 근로삼권, 우상의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 여러 가지 사회적 기본권들이 현대 사회국가 헌법에서 강조되는 것들도 이런 부분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헌법도 현대 사회국가 헌법이라고 일컬어지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500조가 넘는 예산 중에 어떤 예산이 요즘에 제일 많을 것 같아요? 이쪽과 관련된 예산이에요. 노인복지, 청소년복지, 장애인복지, 또 여성 육아, 실업. 그리고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투입되는 예산만 해도 보세요. 길거리에 이제 나앉게 되는 사람들도, 실업자들, 앞으로 이제 구조조정도 계속 이제 많이 문제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회국가 원리가 헌법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기본 원리 중에 하나인데, 사회정의 이념을 어떻게 구현할 것이냐. 그래서 사회정의 이념을 헌법에 수용한 국가예요. 사회적 정의, 사회정의. 그러니까 자유와 창의와 자유와 창의를 기본으로 하는 경제질서. 근데 입헌주의 헌법의 경제질서는 그거예요. 자유시장 경제에 맡기는 거. 근데 시장의 실패로 인해서 제대로 된 분배, 또 분배의 정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그래서 이제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헌법의 원리가 사회국가 원리다. 그리고 그런 이념을 추구하는 국가가 사회국가예요.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라, 아시겠죠? 이건 복지국가의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 이념을 헌법에 수용한 국가예요. 사회현상에 대해서 방관적 국가가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정의로운 사회질서 형성을 위해서 사회현상에 관여하고 간섭하고 분배하고 조정하는 국가예요.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국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 119조 1항에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 자유와 창의 존중을 기본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대한민국의 경제질서. 그게 원칙이고요. 2항이 있는 거죠, 2항. 그래서 적정한 소득 분배, 또 경제 민주화 얘기도 나오죠. 그래서 경제력 집중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날은 그래서 소유권 절대, 소유권의 어떤 불가침, 또 자율에 맡겨라, 개입하지 말아라, 이런 국가가 아니에요. 개입하죠. 여러분 지금 둘째 주, 넷째 주구나. 둘째 주, 넷째 주 대형마트 휴무제, 이것도 사실 아주 오래된 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재벌 기업들이 그래서 중소기업들 갑질하고 밀어내기 하고, 또 이제 뭐 본사에서 가맹점들 갑질하고, 이런 분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관 중에 여러분 공정거래위원회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도 SK텔레콤, KT, LG 엄청난 과징금 부과됐어요. 단통법 위반. 그리고 이제 각종 가격 담합,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업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글의 법칙이 작동이 돼서 사실은 문어발식으로 확장되고 거대한 자본력을 가진 대기업이 모든 시장을 다 독식하고 잠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개입을 하고 중소기업도 공존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라는 이제 우리 행정부가 있죠. 맨 마지막에 이제 행정각부가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오히려 격상시킨 거예요. 중소기업, 벤처기업들 배려하고. 그래서 이제 골목 상권 또 배려하고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 의료급여제도, 실업급여제도, 생계급여제도 그런 게 이제 구체화된 어떤 정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국민 각자가 실제로 이제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그 실질적 조건을 마련해 줄 의무가 있는 국가. 이게 사회국가예요. 그래야 최소한의 생존권을 확보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공존의 세계가 될 수가 있겠죠. 자, 우리 재헌헌법부터 이제 현행헌법까지 사회국가 원리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아요. 이것도 여러분 이제 뭐 기출문제로 나온 적이 있어요. 우리 헌법에는 사회국가 원리가 명시되어 있다.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 기본권 또 이제 경제 질서에 관한 규제, 조정, 개입할 수 있는 이런 조문들 또 헌법 전문에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한다 이런 표현들 헌법 31조 이제 교육을 받을 권리에 관한 조문이에요. 무상의 의무 교육을 받을 권리라든가 32조 근로의 권리, 33조 근로 3권, 34조 또 이제 인간다운 생활권, 35조 환경권 이런 여러 가지 36조 또 혼인 가족 제도에 관한 여러 가지 규정 이 사회적 기본권을 통해서 사회국가 원리를 구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경제에 관한 좀 전에도 얘기했죠. 119조 2항 규제 조정할 수 있다. 경제 민주화를 위해서 개입할 수 있는 이런 게 다 사회국가 원리를 수용하고 있다 그래요. 명시적인 사회국가 원리가 헌법의 원칙이다 이런 규정은 없지만 자 그래서 이제 사회적 기본권, 경제에 관한 규제 조정 이런 조문들을 통해서 이제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본권 내용은 이제 31조부터 36조까지 자 교육에 관한 권리, 근로의 권리, 근로 3권, 인간다운 생활 권리, 환경권, 또 사회적 약자, 근로를 특별히 보호하는 규정이 있어요. 32조에. 또 사회적 약자 복지, 노인 복지. 그래서 여성, 뭐 장애인, 청소년들 배려하는 이런 이제 규정들. 그리고 이런 이제 구체화된 법이 이제 근로기준법, 또 노인복지법, 모자복지법 그런 법들이 또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다 사회국가 원리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는 구체화된 기본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왜 필요하냐 이런 게 규제 조정은 왜 필요하냐 이게 제대로 구현되려면 당연히 이제 불가피한 거예요. 개입하지 않고서는 실현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본주의적 자유시장 경제에서의 단점을 시정하기 위해서 자유시장 경제가 굉장히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인간의 이기적인 어떤 동기, 이윤 추구 그러다 보면 열심히 일하게 되는 거죠. 남들보다 잘 먹고 잘 살고 돈을 모으고 자본을 축적해서 회사를 만들고 또 회사를 통해서 이제 또 매출이 증대되면 또 재투자하고 설비 투자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또 경쟁에서 살아남는 기업이 승자가 되고 근데 계속 내버려두면 승자 독식 이제 정글의 법칙이 완전 적자 생존 그러면 사실은 이제 뭐 천성적으로 뭔가 체력이라든가 지능이라든가 이런 게 약한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들은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된 경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얘기하잖아요. 이게 이제 또 고착화 되다 보면 아예 새로운 어떤 신분사회가 돼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규제 조정하고 또 뭔가 기회를 주기 위해서 또 약자들은 최소한의 이제 도움을 주지 않으면 이게 이제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구현되는 국가가 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규제 조정을 하는 겁니다. 국가가 나서는 거죠. 자, 119조 2항.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 성장. 성장도 사실은 추구를 합니다. 그리고 안정, 적정한 소득 분배. 그러니까 성장 유지의 정책을 펼칠 수도 있고요. 분배 유지의 정책을 펼칠 수도 있고. 이게 다 이제 하나의 어떤 어젠다가 될 수 있는 개념들이에요. 같이 추구할 수도 있어요. 다 공존할 수 있는 개념이에요. 시장의 지배, 경제력 남용 방지하면 경제 주체 간의 경제 주체가 누구예요? 주로 개인, 기업,
기업들, 대기업, 중소기업 다 포함돼요.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 여러분, 그러니까 경제민주화 이 얘기가 헌법에서 지금 언급된 얘기예요. 경제민주화. 경제 부분도 왜곡되고, 그래서 이제 독재적인 경제 권력도 오랫동안 존재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국가 개입해서 약자를 위한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규정이 없으면 여러분 최저시급, 최저임금, 근로자들 휴가 주겠어요? 그리고 이제 잘리기 싫기 때문에 아파도 아프다는 얘기 못하고, 근데 법적으로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최소한의 어떤 권리와 자유와 휴식권조차도. 그래서 이제 이런 원리 조문에 근거해서 다 구체화된 제도 정책들이 이미 실현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규제 조정을 또 할 수 있다 그랬지 하해야 한다 이런 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사회국가 원리를 우리 헌법도 채택하고 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가 아닌 이걸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이해한다 그랬어요. 평등 자유는 곧바로 이제 시민혁명을 통해서 이제 쟁취한 측면이 있지만 이 박애, 요게 이제 제대로 구현되게 하기 위해서 뒤늦게 이제 사회국가 원리가 이제 채택이 됐다는 거 이제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내용적으로는 이제 사회적 안전, 사회적 평등, 사회적 자유.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또 사회국가 원리에 추구할 중요한 이제 내용이에요. 안전과 평등과 자유가 또 제대로 구현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을 보장한다는 게 뭐냐. 여기는 이제 위기나 긴급 상황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기에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유지하는 거예요. 또 개인적 조건, 사회적 상황으로 인해 생활하는 데 지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국가가 배려하고 도와주는 거예요. 사회 안전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안전망. 그래서 이제 무위탁 할머니, 할아버지들, 독거노인들, 소년, 소녀, 가장들 외면하면 정말,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기사 본 적 있을 거예요. 송파, 세모녀, 탈북자, 모자, 이렇게 굶주림 때문에. 근데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사회 안전망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결과가 된 건데, 법과 제도를 통해서는 이미 예산도 확보돼 있고, 이런 각 구, 시, 또 이제 주민센터, 동사무소마다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다 비치돼 있어요. 실태를 조사하고, 또 어려움에 처하면 긴급 구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가 있을 수는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옆집에 또는 이제 윗동네 어떤 같은 주변에 살아도 뭐 우리 이제 기생충에서 이제 반지하가 세계적으로 또 유명해졌죠. 그럼 그 반지하에서 혼자 그냥 왔다 갔다 생활하고 휴지 줍고 박스 줍고 다니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 어떻게 사는지 무관심한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배려하는 이런 장치들, 이게 지금 제도적으로 우리나라는 이제 뒷받침을 사실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사회적 급부, 생계급여, 의료급여 이런 제도를 통해서. 또 이제 실업자들. 그래서 여러분 이제 4대 보험이라고 하는 게 이 사회 안전망과 관련되고요. 그래서 사회적 보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세금을 경감해주고, 면제해주고, 또 때로는 이제 도와주고, 또 국가유공자들,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들, 또 부상을 입은 상위용사들 배려하는 거. 다 사회 안전망과 관련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정의는 결국 사회적 평등을 통해서 실현돼요.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가능한 평등하게 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국민 모든 계층의 평등하게, 또 국민에게 적정 수준의 경제적 문화적 생활 수준이 보장될 수 있도록. 근데 이건 사실 재정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잘해주고 싶어도 한계는 있어요. 올해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전 국민들에게, 전 세대에게 긴급 재난지원금을 줬죠. 근데 이제 재정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많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게 되면 국민들 모든 계층에게 또 불평등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실제로 이제 집행을 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사회적 평등. 그래서 이제 근데 이게 또 상대적 평등이에요. 그러니까 때로는 이제 동일하게 지급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합리적 차별을 해요. 개인적 능력에 따라 사회적 급부, 사회적 부담 차등화. 이게 바로 이제 그런 거예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소득 재분배를 통해서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그래서 여러분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 또 이제 다 달라요. 사실 소득이 많고 재산이 많으면 많이 냅니다. 그래서 소득이 없는 사람들은, 세금을 못 내는 사람들은 세금을 안 내지만 오히려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실질적인 평등, 소득의 재분배 기능을 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도 그래서 건강보험제도,
국민연금제도 가입을 강제하고 재산 소득에 비례해서 소득이 많으면 많이 부담하게 하는 게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부른 거예요. 아시겠죠? 다 이런 게 이제 사회적 평등과 관련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회적 자유를 이제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이나 재산이 없는 사람들, 주거의 자유, 재산권 보장의 자유, 이런 게 제대로 보장될 수 없죠. 그래서 내버려 두면 영원히 집다운 집에서 살지 못하고 정말 거리에 내몰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공공 임대 아파트, 여러분들 임대주택, 그래서 이제 시프트 제도 서울시에서 하는 거, 그리고 이제 경기도도 경기도대로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정책들을 실제로 주변에서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큰 아파트는 아니야. 그 대신 이제 필요 최소한의 어떤 실비만 부담케 하고, 집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정책을 이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배려를 하는 거예요. 사회적 기본권 보장에서 자유의 기본적인 여건들, 최소한의 이제 생존권. 왜냐하면 존엄한 인격 주체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비록 이제 사회 경쟁에서 이제 밀려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들이 열심히 안 살아서 노후 대비가 안 돼 있고 그런데 왜 국가가 신경 쓰느냐, 사회가 부담해야 되느냐. 그런데 그렇게 살고 싶어서 산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사업에 실패하고 또 생각대로 또 이제 풀리지 않다 보니까 그럴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방치를 해버리면 그게 이제 결국 다 사회적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배려를 하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부자가 됐어. 잘 풀리고 또 시험에도 합격하고 또 이제 결혼도 잘하고, 그런데 이제 길거리에 나갔는데 공원마다 막 거지들 여기 막 득실득실 거리고, 또 마트 갔더니 막 돈 달라고 줄 서 있고, 그러면 여러분들도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다 똑같은 수준으로 살지는 없겠지만 최소한의 이런 이제 배려를 해야 가진 사람들도 평안하게 생활할 수가 있겠어요.